안녕하십니까. 경제통통 희망팡팡 윤희숙 TV입니다. 오늘은 먼 데서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 광주 서구갑 우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주동식 선생님이십니다. 그래도 인사 한마디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주동식입니다. 네, 우리 주동식 선생님께서는 광주 서구갑에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시다는 뜻은 국민의힘 당의 정신을 광주 서구갑에 뿌리고 사람들을 또 당원으로 또 끌어들이는 그런 당과 지역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사명으로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광주라고 하면 우리 보수정당의 불모지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하시는지 좀 추측이 갑니다. 약간 듣기 힘드신 숫자일 수도 있지만 우리 주동식 선생님 지난 4월에 광주 서구갑에 출마하셨을 때 득표율이 4.2%입니다. 네, 4.2%.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을지.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아주 간단히 우리 주동식 선생님 그 이력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7, 8학번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죠? 7, 8학번. 그리고 원래 운동권 학생. 운동권 학생에서 출발해서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회원 그리고 그 공장활동 이거 위장 근로자인 거죠? 예, 네. 안양에서 활동을 좀 했어요. 안양에서 네. 위장 근로자. 그 다음에 민중해당 정당 활동을 하셨네요, 그죠? 예, 안양에서 네, 지구당 민중해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지구당 위원장까지 이러면 이제 거물이 되는 거죠. 근데 선거 출마는 못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민중해당 안양 지구당 위원장. 그 다음에 주간 노동자 신문 근무. 이렇게 해서 이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8년의 좌파 운동 경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그만둔 것은 결혼 후 생계 문제도 있었지만 스탈린주의에 대한 이 야만성과 배타적 노선 투쟁에 대한 이 뭐랄까요 거부감 때문에 청산하시고 그 다음이 IT 분야 전문 잡지 컴퓨터 월드에서 20년. 한 곳에서만 근무한 건 아니고요. 이제 IT 분야 잡지사에서 20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3의 길이라는 인터넷 잡지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굉장히 좋은 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여의도에 계신 분들도 많이들 보시는데 그래서 이 잡지 그 편집과 운영 능력도 지금 보이고 계시고요. 그러면 우리 주동식 선생님 이력은 대충 말씀드렸고 이제 본격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서 떨어질 걸 알면서 왜 출마하셨습니까? 본의 아니게 여기 우파 시민들이나 정치인들이 광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심지어 이분들이 나쁜 의도는 아닌데 적진이라고 표현까지 적진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시고 이것은 험지가 아니라 사지다고 가서까지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로서는 우리나라 우파들이 호남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을 튀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호남을 포위하고 고립시키고 그래가지고 대립구도를 호남 대 대한민국의 대립구도 그걸 이제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이제 저는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그게 선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승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호남을 고립시키고 호남과 나머지 대한민국 지역을 대립시키는 구도로 가면은 가장 쉽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근데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쓰거든요. 재미난 꼴에 범 나온다. 재미난 꼴에 범 나온다는 우리 속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그 호남 고립시킴으로써 우파가 손쉽게 선거에 승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호남이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좌파랑 손을 잡는 현상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고립시키려고 해도 우파가 오히려 역으로 고립되는 사실은 지금 저는 그게 지금 한국의 현재 상황이고 그 얘기는 그 호남 분들의 원래 정치적인 지향이 좌파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제 5.18 이야기도 나오면은 나오겠습니다만은 5.18에 그때 당시에 그 광주 시민들이 내걸었던 게 태극기 들고 싸웠고 애국가 불렀고 그 다음에 분명히 북한에게 그런 경고를 했어요. 경고망동하지 마라, 오판하지 말라. 그리고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그때 계엄군이랑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그 시민군 중에서 거동 수상자 있지 않습니까? 잡아가지고 계엄군한테 넘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내걸었던 요구사항이나 투쟁 형태나 좌파적이라보다는 우파적인 성격이 강한
저는 그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투쟁이었고 그 희생이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4.2% 득표율을 물론 선전하신 거지만 낙선할 게 뻔한데 왜 출마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남을 고립시키다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호남 내부에서는 완전히 그 대립전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에. 이래가지고는 절대 저는 호남을 바꿀 수도 없고, 호남을 못 바꾸면 대한민국이 저는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당장 보수 우파가 과거에는 호남을 고립시킴으로써 쉽게 승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 구도가 바뀌었다. 정치적으로 호남이 좌파가 정치적 승자가 되고 우파가 저는 가장 심각한 게 호남 고립을 무기로 삼으면서 우파의 질적 저하가 저는 심각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겠다. 그러려고 그러면 저는 호남 안에서 대립전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호남 안에서 좌와 우, 진보와 보수가 서로 자기가 내세우는 정책 가치를 가지고 경쟁하고 해야지. 지금까지 호남 안에 그 구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호남은 특히 광주는 아무리 뛰어난 후보를 내세워도 2%고 아무리 허접한 후보를 내세워도 2%란 말이 있어요. 4% 엄청나게 선전하신 거네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2016년은 여당이었잖아요. 그때도 거의 다 2%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좀 약간은 저도 그 이야기 들으면서 충격을 했는데 분명히 호남 안에도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 분노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조직화해내고 그런 시도가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동안에 우리 당에서 노력하신 분들도 계셨지만은 너무 열악하고 그다음에 수비적, 소세적이었다는. 그래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호남이 잘못한 것은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제가 호남 문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우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혐오하지 말고 비판을 해라. 혐오하는 자는 절대 비판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자는 혐오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우파들이 호남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혐오만 했어요. 근데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호남 문제 비판한 사람이 있느냐, 우파 정치인이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혐오와 비판은 뭔 차이가 있냐면 혐오는 호남이 변화하지 말라고 하는 게 혐오입니다. 비판은 변화하라고 하는 게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혐오나 비판이 타겟으로 하는 호남의 문제는 사실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만약에 선생님 말씀대로 혐오하는 게 아니라 비판을 하면 가장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 뭐예요? 저는 굉장히 많지만 작년에 제가 이제 가서 그 선거하면서 슬로건이 이제 대한민국이냐 문재인이냐 대한민국이냐 하나 슬로건 내서가지고 정면 대결을 했어요. 도전을 하고 5.18 제사의 도시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저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호남이 가지고 있는 반기업, 반시장.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저는 욕 얻어먹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호남을 혐오만 했지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 없어요. 정면으로. 저는 이거 아무리 듣기 싫어도 진짜 앞으로 다 100년이 가능한 있어도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호남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물론 이런 이야기 하면은 우리가 뭐 언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 하시는데 솔직한 이야기인데 호남이 그동안의 정치적 선택은 그 정치적 선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적 선택은 사실 반기업, 반시장적인 가치를 내세우는 정치 세력을 지지해온 게 사실이거든요.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하고 비판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평범한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어떤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고 반대를 하고 할 때 그분들이 내세우는 정책이나 정강 정책 다 읽어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봐서 직관적으로 저 정치 세력이, 정당이 어떤 정치적 가치를 지향하는가 하는 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걸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가령 우파 같은 경우는 건국과 산업화, 그다음에 이승만과 박정희 이런 분들이고 호남에 있어서는 소위 말씀드린 남북대화, 평화 인자, 그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이런 분들이라고 보는데 저는 우파가 좀 정치적으로 열세에 몰린 게 상징자산 투쟁에서 패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대목에서 호남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징자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호남의 상징자산을 대표하는 게 5.18이고 그러니까 5.18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어떤 자산의 효과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반기업, 반시장, 반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그 상징자산의 위력 때문에 쉽게 저는 그 지지를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떤 87 체제
그 직선제 개헌 이후에 쭉 우리나라 정치가 진행되는 과정이 대한민국의 호남화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징 자산이 강화되는 네, 그 흐름 그러니까 속에서 보면은 이제 좌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우파가 쥐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저는 정치적인 영향력, 상징 자산의 효과 그런 걸로 보면 사실은 좌파한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우파 정당 내에서도 개혁적이라는 말을 듣는 정치인들은 전부가 좌파 코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상징 자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예, 다 그쪽 경향성을 갖고 계시니까. 개혁적, 그분들이 또 개혁적이라고 평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그 대한민국 파치 체제에서 좌파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승리자의 위상, 상징 자산 효과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걸 가장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호남의 영향력이다. 그러게. 우파가 뭘 잘못해서 그 상징 자산을 그 훼손하고 잃어버린 건가요? 간단히 말해서 뭘 잘못했다고 했다가 아니라 정치적 패배의 결과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87년 체제는 좌파의 승리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우파는 정치 공학적으로 막아내가지고 제도권 권력은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정당성은 정치적 승리자에게 돌아가게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치는 정당성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걸 이제 나는 그 좌파의 정치는 시민단체 정치라고 규정을 해요. 시민단체들이, 좌파 시민단체들이, 유명한 시민단체들 많잖아요. 뭐 참여연대니 뭐니 하는 분들이 사실은 이분들이 거기 민주당에 파견하는 인력과 그 다음에 어젠다를 파견하는 정치를 해온 게 저는 좌파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찌 보면 중도 보수 정당의 외피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김대중 노무현까지만 해도 유지가 되다가 완전히 좌파가 파견한 인력과 어젠다에 있어서 완전히 점령된 것이 지금 민주당의 상태라고 보는데 그 시민단체 정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게 된 게 87년 이후에 지금 현재 대표적인 좌파 시민단체는 전부 거의 87년 이후에 성립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바로 실제로는 민주당의 인력과 어젠다를 파견해가지고 사실상 의사결정이 그 좌파 시민단체 그리고 운동권 빅 어카운트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선생님 광주 지역에서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안이 있어 보이는데 제일 큰 현안은 정확하게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경제의 정치화. 복합 쇼핑몰을 반대하는 세력이 많은가 보죠? 아니, 반대하는 세력은 왜 반대하고 선생님은 여기에 왜 이렇게 인생을 쏟고 계세요? 그 광주시청에서 운영하는 바로 소통 사이트가 그게 있어요.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가 시민들이 이제 의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코스트코 유치 청원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유치 청원이 많이 올라올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판단을 한 게 추상적이고 막연한 어젠다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먹혀드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파가 제기하는 가치가 뭐고 좌파가 주장하는 게 뭔지를 딱 비교해서 보여줄 수 있는 어젠다가 필요하다. 그게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 그중에서도 주부들이 실감할 수 있는 어젠다가 필요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딱 제가 보니까 복합 쇼핑몰 문제예요. 왜냐? 제가 이제 예를 든 게 처음에는 바로 소통 게시판에는 주로 코스트코 이야기가 올라오지만 조사를 해봤더니 코스트코, 이케아, 이마트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또 대표적인 뭐 쇼핑몰들인데 이 네 개가 광주, 전남, 전북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들 불만이 그건 거예요. 이 날을 정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정 쇼핑단을 꾸려가지고 대전까지 가는 거예요. 날 잡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반대들을 하는 거예요, 시민단체들이? 이제 시민단체들은 이제 제일 명분은 소상공인들 보호, 골목 상품 보호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것이 표면적인 명분은 소상공인 보호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더니 아마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소상공인 보호라는 게 그게 크게 어떤 실증적인 근거를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그걸 내세우고 먹혀드는 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반기업, 반시장 정서가 굉장히 강해요. 그 베이직에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좌파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호남이 계속 그렇게 기업과 시장 그리고 자본주의적 질서, 대한민국의 질서가 배제되는 어떤 일종의 해방구로 계속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좌파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이 정치적 상징 자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좌파가 그동안에 그 코너에 몰았을 때 최후의 근거지가 호남이었거든요. 거기서 재기를 할 수 있는 저는 힘을 얻고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호남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사활적인 좌파들에게는.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한테는 그렇지만 지금 때가 어느 때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광주 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선 비교가 되잖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 복합 쇼핑몰 유치 운동에 대해서 있잖아요. 상당히 지금 적극적 호응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저기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적극적으로 유치에 찬성하는 분이 한 60%가 돼요. 그리고 시민들이 분노를 해요. 그리고 이게 뭐로 연결이 되냐면 시민들이 반응이 도대체 시민단체가 뭐 하는 놈들이냐. 응? 니기들이 어떻게 시민을 대표하느냐. 니기들을 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 차라리 투표를 해라. 이런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파들이 잡을 수 있는 비교적 괜찮은 어젠다다. 저는 이걸 해가지고 좀 전개를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시민들 불편이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바로소통 게시판에 거기 올라가는 이야기 들어오면 좀 그런 이야기까지 올라와요. 이게 무슨 광역시냐. 차라리 광주군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까지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 시민단체 때문이에요? 그럼요. 주민들의 호응이 없으면 시민단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뭐냐면 주민들은 있잖아요. 그런 사안에 일일이 자기 의견을 가질 수도 없고 또 의사표현을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포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세계, 광주 신세계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때 복합 쇼핑몰 하려고 그러고 거기 호텔이니 뭐니 하는 거 하려고 그랬더니 벌떼처럼 일어나서 반대하는 바람에 그 투자가 여기 뭐냐 7천억 투자가가 대전으로 가가지고 사이언스 코프렉스가로 만들어가지고 40몇 층짜리 건물을 만들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지금 저 복합 쇼핑몰 유치 운동이라는 것이 보수의 가치 또는 그 뭔가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의 그 호남에 대한 기반을 좀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복합 쇼핑몰이 쇼핑몰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저는 그 시민들이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온라인이 온라인 쇼핑이 대세기 때문에 복합 쇼핑몰이고 백화점이고 앞으로 다 망할 거다. 그걸 왜 하느냐. 그런데 제 말하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투자한다가 들어와가지고 장사 안 돼서 망하는 거 그건 시민들의 선택이니까 소비자의 선택이다. 근데 나는 그걸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사실 복합 쇼핑몰이라는 게 단순히 쇼핑 기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일종의 문화 공간이잖아요.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가 다 있는 데인데 이걸 안 한다는 게 시민들이 아까처럼 광주군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그 지금 21세기 라이프 스타일에는 그렇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로막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 호남 시민들은, 광주 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으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수도권에서는 이 복합 쇼핑몰이라는 게 거의 뭐 그냥 젊은 사람들 가서 일상적으로 노는 그런 공간이라 저는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그 도시 기반 시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참 이게 그렇게 당연하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도 놀랍고.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너무 분위기가 다르고 또 이제 저는 이걸 뭐하고 연결시키고 있냐면은 광주에 또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전남방직이 신방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가네보, 일본의 가네보 거기가 1936년인가에 설립한 이제 공장인데 이게 이제 지금은 다 그 다른 데로 이전하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광주 변두리였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광주가 커지면서 한 가운데가 됐어요. 근데 이게 거의 폐허와 슬럼화 돼 있습니다. 거의 한 9만 평 가까이 되는 땅인데 근데 이걸 이제 재개발해야 되는데 벌써 굉장히 10년도 넘긴 과거부터 이게 이야기가 될 때마다 이게 이것도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래가지고 이게 무산이 되고 좀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또 그 태스크포스에 이제 뭐 시민단체, 그 다음에 뭐 학자, 뭐 그다음에 언론, 뭐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태스크포스를 맡겨가지고 거기다가 권한을 이름을 했는데 거기서도 발표하는 게 전부 보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근대 문화유산의 성격이니까 보존을 해야 된다. 근데 보존이라는 게 웃기는 게
당시에 일제시대 때 했던 건물은 거의 남아있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무슨 여공 기숙사 같은 경우는 83년도인가 만든 건물인데 그것도 보존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이게 정말 불순한 게 이거 보존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보존 그 시장 논리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제 명분 있잖아요. 정치적 명분에 의해서 이게 좌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시민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되고 기구가 되고 예. 그 사람들이 어떤 이게 예. 지금 호남에 정말 호남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호남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이게 저 악순환의 골인 거예요. 기업이 안 들어오니까 점점 정치적인 상징성을 가진 그런 일자리, 뭐 정당이라 할지 시민단체라 할지 노조라 할지 있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게 많아지니까 또 그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영역을 갖기 위해서 기업이 들어오는 걸 또 계속 막게 되는 거고. 저도 사실 이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보면 이게 먹고 사는 문제,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정치인데 그런 시각에서 보면 참 그 악순환이라는 게 가슴이 아픈데 어쨌든 선생님이 힘을 많이 내셔야죠, 뭐. 제가 이제 어차피 이제 이 길로 시작을 했고 그랬으니까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사장이 살아가는 데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약간 교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씨 뿌리는 자 따로 있고 물 주는 자 따로 있고 거두는 자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본인은 씨 뿌리는 자? 그것만 해도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거두셔야죠. 그러면 오늘 이 불모지에 씨 뿌리는 자, 불모지에 씨 뿌리는 자 광주 서구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우리 주동식 선생님 모시고 굉장히 좀 무겁고 심각하지만 또 본인이 씨 뿌리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희망이 없으면 또 이렇게 긴 길을 못 가시니까 제가 응원하면서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불러주시고 해서 영광이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